전기차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기차는 아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저기 조금 우리한테는 네. 높지 않나.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랜덤이라는 거잖아요. 급발진. 피하면 절대로 안 돼. 차 뒤에다 그냥 박아버리니 속도 100km 넘어가면 죽은 목숨이 되니까. 안전성이 너무 좀 그렇지는 않아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충격적이에요, 지금. 소리 없이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온 과학. 알고 보니 재미있고 알고 보니 나 과학 좋아했네. 과학, 그 너머에 몰랐던 이야기. 본격 과학 뒷담화, 알면 이득. 굿바이 내연기관차. 지난 130여 년 동안 도로 위를 군림해왔던 내연기관차가 하나둘 단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뜻 전기차를 사자니 어딘가 점점점. 수소차를 사는 건 더더욱 점점점. 여러분의 다음 차는 뭘로 하면 좋을지 과학적으로 따져봅시다. 알면 이득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지금 사면 될까?입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이득되는 게스트 모셨습니다. 차에 대해서 이분만큼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전기차인 만큼 이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전기차 다들 어떻게 차 운전을 하시나요? 저는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차를 살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아직은 보조금을 받아도 가격이 조금, 그리고 충전소가 조금, 그래서 아, 다음 차쯤에는 전기차를 사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휘발유차 타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도 경유차를 운전을 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좀 빨리 운전을 한 스타일이라. 근데 전기차에 대한 좀 로망은 늘 있어요. 로망은 있는데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벽이 조금 우리한테는 네.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고민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아마 어른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차가 나오면 바로 사지 말고 한 6개월 이후에 사라. 처음에 리콜이니 각종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수정된 다음에 사면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다음으로 재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차를 살 때는 약간 입증된 차. 요새 최근에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내연기관 차만 사기에는 지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디젤 차는 지금 단종 수순을 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차. 맞습니다. 연비가 입증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가 가장 인기가 있고 전기차는 아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닝에서 이 내연 기관차의 시대가 좀 저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듣기로는 요즘 전기차 실적도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국내만 하더라도 한 2,550만 대가 등록돼 있는데 그중에서 약 55만 대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가 대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가스 중에서 전체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게 약 20%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 차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가 각 국가마다 단종을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2035년 정도 판매 중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살 수가 없고 갖고 있는 것만 운용을 하는 거니까 아마 5년 정도 10년 사이에는 대세가 전기차나 수소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맞나 봐요. 그 미국의 GM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5년까지 이제 내연기관차는 끝이다. 양산 모델 전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그랬고 독일의 폭스바겐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G 시리즈 8세대를 끝으로 내연기관차는 없다. 세계적인 어떤 자동차 그룹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부터는 뭐 산타페, 소렌토,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자동차들도 내연기관 설계를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제일 빠른 국가가 노르웨이인데요. 2025년 내후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와, 제일 거의 빠르죠. 당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판매된 전체 10대 중에서 한 8대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이미 노르웨이는요. 왜냐면 노르웨이는 자동차 제작사도 없지만은 이 전기에너지 전체 97%를 수력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전체 에너지 무공해로 다 만들어내요. 근데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석탄 화력 또 LNG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일종의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가 차 자체는 무공해지만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를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간접적인 오염원이 나오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결되면 아프리카 오디에서도 대박 난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아, 진짜. 실례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저는 차 여러 가지 탑니다.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또 세계 모든 차는 다 운전하거든요. 평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 30년 해보세요. 차 타는 것도 지겨웠거든요. 아, 자차이신가요? 자차가 한 5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 7대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차를 몰고 갈까? 요일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일별로 키를 뽑는 거죠. 근데 7대까지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종합보험 다 들어야 되죠? 비용은 보험비만 비용대로 해도 들어가죠. 얼마야. 네. 예, 그래서 어떤 차는 또 들고 뛰고 싶은 심정에 연비가 떨어진 차도 있고, 예, 또 고성능 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1리터에 4km, 5km 가는데 지금 주제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가솔린 대비해서 같은 주행거리 대비 30% 비용뿐이 안 들어가요. 10만 원 들어갔는데 3만 원입니다. 맞아, 그래요? 맞아요. 택시만 타도 택시 맞습니다. 기사님들이 극찬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얘기를 드리면서 어머 그럼 나도 전기차를 사야 될까? 근데 전기 택시를 네. 일반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뒤에 부분 타는데 탑승자 입장에서는 제로백 너무 빠르고 너무 급브레이크 꿀렁꿀렁거린다 그래서 내려서 멀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기차를 합리적으로 정말 좋은 시기에 살 수 있으려면 지금 전기차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네. 더 잘 구매를 할 수 있을 그쵸, 것 그쵸.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차에 대한 좀 물음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내연기관 차량 대비 높은 초기 비용, 또 지역에 따라 충전 낭인을 양산하기도 하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 거기에 불안한 주행거리에 한 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화재의 폭발력까지. 그리고 앞불사, 급발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 저희가 바라보기엔 단점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해를 좀 바로 잡고 어떻게 하면 잘 전기차를 살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전기차 비싸잖아요. 예.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제일 망설이게 되는 점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네. 가격이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 1.5배에서 2배라는 거예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걸 불편하면서 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경제적 논리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는 게 운행상의 인센티브 같은 거, 고속도로 통행료 50%, 공영 주차장 50%뭐 이런 부분들 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같이 매칭 펀드로 주는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틀리지만은 중앙정부 비용까지 합쳐서 낮게는 한 6,7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니까 내연기관차가 2천만 원 있다면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만 원 더 주고 이거 살 가능성 사서 이점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아까 주행거리 대비해서 30%뿐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한 몇 년 있으면은 이거 보상이 되겠네. 또 운행상 인센티브 뭐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맞아요. 등등. 또 예를 들어서 이 수리 같은 걸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일반 소모품 같은 거 교환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매년 따져서 계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차 바꿀 때 사실 네.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요거 궁금했어요. 그거는 차종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의 운행 패턴이라든지 몇 킬로 정도 운행할까, 또 어떤 지점을 어떻게 통과할까에 따라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지자체에서도 받아서 약간 본인이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 보상을 하는데 2년에서 3년이면 충분히 다 뽑아냅니다. 2, 3년. 2,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또 몇 년 끌다가 중고차로 처리를 할 때 중고차 처리 비용이 좀 높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서 내가 만약에 주말용으로 주로 쓴다든지 또 패밀리용으로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주로 내가 영업 쪽이니까 장거리를 계속 뭐 돈다라든지 출퇴근이 멀다든지.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차종 선택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도심지를 가다 쓰다 반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차의 장점 굉장히 크거든요. 또 근데 겨울에 주로 내가 추운 지역이다. 배터리가 30%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단점이 좀 있어요. 고려할 게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새는 차를 예전과 같이 가솔린, 디젤, LPG 이 중에 택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한 7, 8가지가 있으니까
고려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것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 차 바꿀 때 저는 차 무슨 색깔 하지? 이것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었네요. 차 네. 색깔에 따라서도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틀려요. 저 그래도 빨간색을 사고 싶었는데 빨간색은 안 제일 팔린대요. 싸구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도 사지 말라고. 예, 맨날. 중고차에서 누가 사가지도 않기 때문에 몇십만 원 가격이 더 떨어지고요. 네. 그 제일 많이 사는 게 이제 이 은색, 그다음에 실버. 흰색, 쥐색이라 네. 쥐색이라 그랬죠. 이런 모델이 가장 인기가 끌고 그다음에 이제 맞아. 좀 큰 차들은 검정색 있죠.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그러니까 못 샀어요. 색깔을 네. 노란색, 초록색 이거 있죠. 옛날 비틀 같은 거 옛날 이뻤었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빨간색 그러면 차 버려야 됩니다. 차 알겠습니다. 색상도 네. 중요하지만 그렇죠. 경제적인 면을 조금 더 많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전기 요금을 생각 안 할 수가 아, 없잖아요. 최근 또 올랐죠. 네,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하지만 또 이제 미래에는 저희가 탄소 배출 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방안을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잘 구매하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전기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이 이 선진 국가 중에서 충전 전기비도 굉장히 쌉니다. 공공용 급속 충전기 쓰면 킬로와트당 300원이 넘는데 보통 야간에 심야 전기는 잉여 전력을 쓰기 때문에 150원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저렴하니까 심야용 완속 충전을 하시면은 배터리 수명에도 좋고 충전 전기비도 가장 쌉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기차 산다 그러면은 집에 내가 충전기를 저녁 때 내가 퇴근하고 와서 꽂고 아침에 편하게 빼고 이것에 대해서 장애가 없을 때 가장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균형이- 잘 돼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렇지 아파트나 그쵸? 아니면 직장 네. 우리가 YTN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탐나십니까? 네, 저 탐납니다. 매층 보면요 남아 있는데 여러 대가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서 나 전기차 몰래 이쪽 와서 꽂아놔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아.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을 방송 나가고 난 들어보니까 다음에 YTN 저 주차 자리가 갑자기 인기가 많아질 수도 예, 있겠네요. 충전 전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심각합니다.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주차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기차 가성비도 괜찮고 네. 앞으로도 대세고 배터리 가격만 싸지면 전기차도 맞습니다. 가격 내려가겠네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이 서방 쪽에서 주로 쓰는 게 NCM 배터리라는 거예요. NCM이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은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의 약자거든요. 그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는데 비용이 NCM 배터리 먼저 말씀드린 게 20-30% 비싸요. 대신 무게나 부피가 적어서 에너지 밀도가 크니까 한번 충전시켜서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들어가는 게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싼 원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도 더 돼야 되고 그런데 리튬 폭발 사고, 배터리 폭발 사고가 전기차에서 많잖아요. 네. 이 리튬이 왜 폭발을 하는 걸까요? 리튬 자체가 액체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라는 게 있고 중간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리튬이 양극,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방전을 하는데 충격이나 압력을 받으면 분리막이 파괴된다든지 또는 양극, 음극에 충격을 받게 되면 이 반응이 속도가 틀려지면서 너무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열이 생기고 이 리튬 배터리 자체가 안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도 생기지만 산소도 안에서 자체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계속 붙어요. 그리고 온도가 빨라져서 뭐 700~800도에서 1000도씨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물속에서도 안 꺼집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너무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이 전기차에 대해서 안전성이 너무 좀 그렇지는 않은데 얘기가 많이 이상하게 네, 그러면 안 충격적이에요, 되는데. 지금. 근데 너무 과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연기관차가 국내에 등록된 게 2,550만 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하루에 화재가 몇 건 생기냐면요. 12건에서 13건 생겨요. 자동차 화재가요. 1년에 4,500건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 뉴스에 안 나오죠. 왜?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아마 지나가다 운전하시면서 보신 분들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차에 불이 많이 나요. 근데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한두 건이 나면은 이슈화 돼서 뭐 신문 방송 매체에서 굉장히 크게 나는데 아직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네. 좀 있으니까 좀 더 완벽하게 가격도 보완을. 낮출 수 있는 보안 2중, 3중, 4중 해서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라라는 뜻이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안전성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청송 아파트 주차장에서 솟구친 폭발음, 순식간에 번진 불이 주변의 차량 5대를 태웠고 골목길을 달리다가 불이 난 차량은 40분 만에서야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이 잡혔지만 이미 차량이 완전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물을 뿌리는 방법 정도로는 진화할 수 없고
특수 장비를 동원해야만 겨우 끌 수 있다는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그저 내 차에 화재가 안 나길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까요? 야, 이 운에 맡길 수밖에 요거 없을까요? 상당히 불안하죠. 이게 네. 랜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전기차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 화재 속도가 좀 빠릅니다. 온도도 빨리 올라가고 골든타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내연기관차보다 좀 적어요. 전기차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원인은 좀 틀리더라도 배터리 쪽에서 불이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닥에 전체 배터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데 아, 원래 근데 불은 위로 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연기관차는 엔진에서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확산 속도도 느리니까 네. 차를 안전하게 빼고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는데 전기차는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탑승객이 빨리 탈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네.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2차, 3차 피해까지 번질 것 충분히 같거든요. 가능합니다. 지하에 충전소가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청에서 비상이 걸려 있어요. 폐쇄 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 방법, 이동용 수저도 지하 주차장을 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정부에서 위원회에서 강구 중에 있고 저도 들어가서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전을 뭐 가득 충전 안 하고 한 90%까지만 충전한다든지 해서 좀 더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아, 있습니다. 완충도 약간 위험하군요. 완충이 급속보다 좋아요. 사실은. 아, 서서히 충전하는 거니까. 문제는 완전 충전, 저는 네. 완전 충전이라고 네, 완속 여쭤봤어요. 충전이 네. 느리게 충전하냐 완전 충전하냐 네, 두 가지 네, 뜻이 네, 있는데 네, 네. 말씀하신 건 100%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100% 소위 쓰는 충전. 말로 만땅. 그렇죠. 생각해요. 만땅.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예요. 보통 97%, 8%까지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90% 미만까지만 지하 충전소에 충전하면요 차의 안전도는 몇 배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규제를 지하 충전소에서 충전기하고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의무적으로 소비자가 신경 안 써도 90%까지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하 충전소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대안 중에 하나로 강구하고 있으니까 훨씬 네. 더 좋아질 겁니다. 그 90%를 100%라고 하고서 미리 차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 좋은데 생각인데. 그게 이제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그럼 부서에서는 키로수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가는 97%, 8%에서 400km, 500km냐, 390km하고 400km 틀리잖아요. 앞자리가 바뀌면 또 이게 심리가 예, 달라지고 또 타사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꾸 이제 올리려고 그러고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90%가 안전하고 겨울에 또 30% 떨어지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그건 또 숨기고 싶죠.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의 시장이 발전이 될지 궁금한데 이게 또 무서운 부분 하면은 저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 글자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급발진. 저도 발진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게 워낙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급발진에 대해서는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작년에 생겼던 강릉 급발진 사건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좀 옮기려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방법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가 이 급발진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40여 년 동안 급발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최종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가 원인을 밝히는 건 불가능한 네. 구조인데 문제는 전기차의 급발진이 요새 제가 유심히 저도 보고 있는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착하는 블랙박스에는 채널 중에서 페달 블랙박스 발을 찍히는 채널이 들어간 거.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그렇죠. 급발진이 근데 난 게 맞는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그 영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상에서 그렇죠. 100% 내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그러네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장착을 하거나 새로 바꾸거나 하실 때는 요새 시중에 많이 나와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달 채널이 들어간 걸 끼워주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어머, 이거 사야 그런 여러 가지 되겠다.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 전기차를 만들 때부터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제일 건가요? 중요한 거죠. 예전에 대구에 생긴 거 보면은 뭐 보셨을 거예요. 최종 속도가 170, 80km 정도 됐었고 탑승객하고 운전자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뭐 스위치 뭐 정말 스위치 꺼 안 꺼져 뭐 브레이크 밟아봐 안 밟혀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발생한 분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 못하는 분도 있고요. 특히 중간에 도심지는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수직 구조물이 많죠. 수직 구조물은 절대로 박으면 안 돼요. 네. 에너지가 집중이 돼서 에어백도 안 터지고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는 옆에
뭐 가드레일. 이 가드레일 같은 데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서서 옆에 이렇게 박으라고. 그렇죠. 부닥치면서 쫙 밀면서 네네. 핸들 잡고 이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는 도리어 세울 수 있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도심지는 그게 없어요. 미국도 급발진이 생겼을 때 조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브레이크는 한 번에 밟고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으면서 시동을 끌 것.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세 가지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쓰는 것도 아니야. 제일 좋은 거는요. 엔진룸 트렁크룸이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제일 좋아서 앞에 길거리에 차 서 있죠.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차가 움직이죠. 급발진 생기면 피하면 절대로 안 돼. 피해서 트렁크에 박아요. 속도 100km 넘어가면 죽은 목숨이 되니까 갓길에 세워져 있는 빈 차에 차 차라리 뒤에다 그냥 박아버립니다. 아. 그러면 에너지의 반을 저쪽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 부서지는 거는 보험 처리하면 되는 저 거고 목숨이 사람이 중요하군요. 죽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기 좀 우리 대한민국 나눔의 민족 아닙니까? 에너지의 반을 아, 충격을 반으로 나눠서 다른 차에게. 네, 에너지 분산 구조가 제일 좋은 게 트렁크룸 엔진룸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생명은 이거는 중요하니까요. 꿀팁이네요. 네. 네.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충전 인프라가 아직 네.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이건 제 이야기는 아닌데 네. 제 지인 중에 그 전기차를 타는 남자친구를 만난 네. 그 지인이 있는데 아니 너무 추운데 겨울에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엉덩이 시트를 안 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서운해서 아니 나 너무 엉덩이가 시려우니까 엉덩이 시트 온열 시트 좀 틀어줘라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안 된다. 충전 이거 빨리 닳는다. 그래서 헤어진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애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 중에서 운전은 배우지 말 것. 그쵸, 그쵸. 차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게 싸움이 돼서 발단이 돼서 일이 상당히 커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불편한 거 충분히 이해되는 게 전기차는요 열이 없어요. 열을 만들려면 전기 에너지를 히팅을 해서 열을 만들어야 전기 에너지 소모가 커요. 지금 말씀한 히터를 킨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좌석을 데운다든지 네. 여성들은 히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엉덩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스티어링 핸들 휠, 핸들 열선도 뜨거운 거 필수거든요. 열선 필요한데 남성들은 열 안 좋아하고 쿨링을 좋아해요. 뜨거운 남자예요? 네, 쿨링을 좋아해요. 실제로 여름에 쿨링 해주는 거 없으면은 똥차로 보는 시각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 쿨링하고 히팅인데 히팅은 일단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반울이 몇 킬로 안 남았는데 충전소 찾아야 되는데 히팅 켜달라. 안 켜주죠. 차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야지 여자친구를. 저었으면은 차라리 그 뭐야 보조 배터리로 하는 방석이라도 갖다 주겠다. 아니면 자기가 대신 진짜. 이렇게 앉아놓고 대화라도 근데 주겠다. 그것도 있어요. 지금 제 이야기 하셨는데 전기차가 겨울에 20-30% 떨어지다 보니까 메인 배터리 용량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팅해주는 별도의 배터리도 팔고 있어요.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우리 회사 주차장에서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많이 확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법도 신축 아파트는 5% 이상을 무작정 충전기, 충전 면수의 5%, 100면이면 5면 이상을 충전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기축 아파트, 기존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2025년 1월까지 2%를 의무화시켜야 돼요. 오, 정확하게 맞아요. 알고 네.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이거 준비를 해왔는데 말할 필요도 없네요. 제가 전기차 협회장 아닙니까? 네, 신규 아파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총 주차 대수의 5%고 노후 아파트는 이제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 또 이게 설치를 막 해야 싸우고 되네요. 있어요. 겨울 되면은 실내 주차해야 돼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는 전기차인데 왜 쟤네를 위해서 몇 면을 전기차 충전시킬 수 있게 빼놓느냐. 안 있는 그래도 분과 없는 구축 분이 막 아파트는 싸워요. 주차난이 늘 심각한데. 네, 양쪽이 막 네. 치열하게 싸우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충전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번에 충전돼도 오래 달릴 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개발이 될까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 주유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거 꽂아놓으면은 뭐 진짜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전기차 인프라 어쨌든 확충되고 있고 기술도 좋아지고 이제 얼마 전에 산 차 한 10년 타고 바꿀 때쯤에는 수소차로 바꿀까? 뭐 이 고민도 하게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배터리 같은 기능을 가리는 소형 발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세계에서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가장 잘 만들고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래 궁극의 차는 수소차로 가요. 왜냐? 수소는 지구상에 무진장이 있고 산소는 공기 중에 무진장인데 합쳤을 때 전기 에너지 나오고 찌꺼기는 물만 나오니까
무공해죠.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무공해니까 수소는 궁극의 차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고 수소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 해결 과제가 아직 많이 있고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전기차랑 어떻게 좀 똑같아요. 똑같나요? 거의 똑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소리가 없고 찌꺼기는 오줌 싸개라 그러죠. 달리면서 물만 나옵니다. 물만 찍찍찍찍 뿌리고 다녀요. 교수님의 막 드림카 네. 상상 속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있을까요? 면에 있으면 UAM 나오잖아요. 아, 도심형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네. 서울에 13군데가 버티포트가 생겨요. 네. 한강 따라서 이동합니다. 왜냐면 네. 위험하지가 않으니까. 김포나 인천 공항에서 아마 여의도 이런 데 내리고 상암동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리고 또 삼성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비용은 택시 비용이 한 10배 미만일 거예요. 와, 이제 그러니까 뭐 만 원이면 바퀴뿐만 10만 아니라 원인데 날개까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암동 오는데 얼마 걸립니까? 1시간 반 잡아야죠. 네. 5분이면 옵니다. 진짜 5분에 우리가- 10배다. 탈만하죠. 탈만하죠, 탈만하죠. 급할 때. 그거 한번 운전하는 거 이렇게. 아, 야 교수님의 이제 드림카는 바퀴가 아니고 날개였네요. 날라야죠. 날개. 이제 바뀐지 지겹습니다. 이제 떠야죠. 야, 교수님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즐겁습니다. 이거 뭐 이래로 끝난다니까 아쉬운 것도 좀 있고 뭐 네. 더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면이들 전기차 지금 사면 될까?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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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딱딱.